안녕하세요. 디오교화TV 우리 동네 쓸모있는 환경학자 코너입니다. 네, 디오교화 방송국에서 무려 80발자국만 걸으면 되는 곳에 살고 계신 우리 환경 박사님, 우리 이 자리 모셨습니다. 오늘 실생활에 도움되는 쓸모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화 동패동에 살고 있는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보건에 대해서 한 25년여 년간 공부를 했고요. 현재는 생활화학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꿀팁만 쏙쏙 뽑아서 첫 번째 코너는 OX 퀴즈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혹시 저한테 문제를 내시는 건가요? 예,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잘못 알아서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어렵거나 또 그것이 뭐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은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4가지나요? 예, 네, 한번 알겠습니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도전! 첫 번째 문제.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 모두 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자는 시간 빼고는 쓰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스크에 항균 처리를 한다든지 향을 내는 패치를 붙인 경우에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맞다? 유익하다? 아니다? 어떤 걸까요? 마스크에 이렇게 소독제를 뿌려서 일부러 말리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당연히 유익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았나요? 틀렸습니다. 틀렸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살균을 하게 되면 코로나균을 네. 없앤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유해한 세균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흡입하면서 이런 세균들이 코 속으로 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대로 그런 살균 성분들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몸속에서 유익한 세포를 죽인다든지 내 몸에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건강상에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코 주변이나 목걸이 등의 이제 그런 제품에 살균 소독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제품들이 안전하다고 검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벌써부터 유익해서 지금 막 너무 기쁨이 막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도 잘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맞추실 거라고 믿고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크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든지 유해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살균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살균 소독제 집에 꼭 있죠. 그렇죠. 차에도 있고. 네. 예, 뿌리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마다 다 다양한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제품들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세균을 죽이는데 효과적이다. 맞다? 틀리다? 에탄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제가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소독제가 좀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물에다가 약간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해 본 적도 있었고 근데 물에 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품들끼리 섞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네. 맞았어요? 이번에는 맞았어요? 또 틀렸습니다. 이게 맞은 것처럼. 네. 예, 물에 섞는 거는 뭐 희석을 시킨 거기 때문에 뭐 효과에는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건강상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제품들이 살균 소독 제품들이
그런 살균 제제로서 알코올류 아까 말씀하셨던 네, 에탄올류도 에탄올, 있고 또 락스에 쓰이는 차염소산, 염소계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제품을 섞어 사용할 경우에 서로 그 성분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더 유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제품들을 섞어서 사용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네.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네. 사용상 주의사항이라든지 사용 방법을 네. 꼭 따라서 사용한 것이 이제 건강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세 번째 문제. 예,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네, 네. 예, 주제를 바꿔서. 네. 이제 좀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워낙에 공기가 나쁘다 보니까 네.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대부분 집에 다 가정에 그렇죠. 공기청정기가 있죠. 예,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 아이돌 그룹도 그렇죠. 발굴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런 실내에서의 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랑은 이제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네.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오염물질 주의인데 가장 효과적이다. 맞다? 틀리다. 어떤 걸까요? 바깥 공기가 뭔가 황사가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외부에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트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애매하네요. 이거는 X 아니다. 왠지 찍어는 아니다. 예, 맞으셨습니다. 그래 진짜 맞았나요? 예, 이번에 네, 맞으셨습니다. 아이고, 네. 맞으셨고요. 네요. 그 이유는 네. 실내 공기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먼지와 같은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고요. 미세 입자가 있을 수 있고 먼지. 네.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네. 이런 오염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튀긴다든지 맞습니다. 뭐 기름을 사용하거나 맞습니다. 뭐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실내 건축물에서 이제 건축물. 건축물에 그 포장되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 방출돼서 나올 수 있고 그런데요. 사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이용한 제품이고 그러다 네. 보니 먼지를 그 저감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먼지 이런 저감. 오염물질을 그 저감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네. 이런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것이 실내 공기에 있는 오염물질을 전반적으로 네. 저감시키는 데는 가장 큰 효과적으로 그럼 도움이 될 거라고 박사님 볼수 있습니다. 댁도 공기청정기를 틀기보다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먼저 시킨다는 거죠. 예, 우리 환경 박사님도 그렇게 하신다니. 저희 집은 네. 저보다는 네. 저희 집사람이 네네. 굉장히 환기를 잘 아내분이 시키고 예. 오히려 공기청정기보다는 환기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이게 습관이 사실은 환기하는 것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공기청정기가 생기고서부터는 조금 되도록 창문을 열고 살지 않고 있는데 오늘부터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환기를 많이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겨울이어도 여러분들 이제 집안 환기는 공기청정기 대신 창문을 열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 꼭 맞추시리라고 믿고요. 이번에도 저 그래도 한 개 맞았어요. 예, 맞추셨습니다. 한 개 예, 맞았어요. 네. 예. 우리 얼마 전에 네. 언론 보도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런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바로 버려야 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라돈 측정기도 빌려다 침대에 측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불안해서 당연합니다. 다행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버리진 않았는데 그때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예, 이번에도 틀리셨습니다. 진짜요? X라고요? 왜 틀렸죠? 이게? 예, 물론 라돈이라는 물질이 네. 장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특히 코를 통해서 흡입될 경우에는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맞아요.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지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인체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그 물질 자체가 가진 독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침대에서 방출되는 라돈의 양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침대가 아니라
저희 뭐 지하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아니면 일반 안반에서 올라올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물질의 양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시면 그런 라돈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박사님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네요, 진짜. 그래서 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네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진용 박사님 통해서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현명하게 우리 소비자로서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다음 코너에서는 좀 더 제품들을 가지고 정말로 마크를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만 안녕! 마지막에 그거 한번 할까요? 쓸모있는. 안녕 하고 쓸모있는 환경학자 진용 박사님 감사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해놓고 뭘? 했어요.